여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저 집에 200명 살아? 영화관이야? 5명 살아? 집에 시어터가 있어? 이제 우리 남자애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게임하기 이렇게 PC방 같이. PC방이다. PC방이 없으니까. 저 집이 지금 하나가 아니래. 어? 저 처음 미국에 저 집에 있는데 또 한 채가 더 있대. 그럼 너 1가구 2주택이야? 집을 짓고 있는데 외양간도 있고. 그 옆에 이웃이 내가 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집이 어느 순간에 부동산에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집도 사자.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아는 형님, 전학 신상서 성명, 추신수 신기로 홍윤아, 신현수. 먼저 특이사항을 적어줬는데 현역 은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 전에 은퇴시켰잖아, 그지? 그렇지. 위험하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높게 멀리 이 타구가 오는 경기 추신수 선수가 본격적으로 은퇴식을 위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날이 올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야구, 사랑하는 야구 평생 할 줄 알았거든요. 저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주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 아니 근데 뭐 은퇴를 뭐 결심하게 되면 어떤 계기가 있나? 나 같은 경우는 은퇴 예고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2023년 시즌이 끝나고 2024년 시즌을 시작할 때 올해까지가 마지막입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했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 스프링 캠프 때 어깨를 다친 거야. 근데 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훈련을 못 하겠더라고. 뭐 여기 있는 호동이도 장훈이도 운동을 해봤겠지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깨가 아프니까 훈련을 못 해. 그래서 좋은 결과도 나쁜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없더라고. 그래서 더가웃에서 우리 후배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아니 더가웃에서 야구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있을 곳은 필드인데 더가웃에 있는 게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끝났다. 이제 열정이 야구 선수로서에 대한 열정이 이제는 나에게는 없다. 근데 감독님은 이제 내가 마지막 시즌이니까 좀 좋게 멋지게 보내려고 항상 나를 라인업에 넣었던 거야. 그래서 감독님에게 찾아갔지 다음 날. 감독님 저는 이런 식으로 야구를 해온 적도 없고 34년 동안 항상 좋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과정이 길었는데 이 과정이 없다 보니까 좀 야구장에 나가는 제 모습이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34년 동안 야구해온 이 커리어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저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 그래서 감독님 더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라인업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 감독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셨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쭉 경기 안 나갔어. 안 나가고 어깨도 아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때 이제 한번 대타로 나가서 이제 시즌을 끝냈지. 팬들이 기다리던 추신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건져냈어요. 그리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인생에서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들, 또 가족과의 시간들, 그동안 팬들과의 좋은 추억들, 인생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은퇴식 때 눈물 그냥 나지 막 눈물이. 근데 진짜 안 울고 싶었거든. 왜냐면 너무 나는 행복하니까 정말 원 없이 한 가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은 팬들에게 사랑도 받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안 울겠다고 다짐도 했고 그 은퇴사를 하면서도 말은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아, 나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야. 최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맞아 했지. 맞아 우리 안 울라고 할 때. 막 혓바닥도 깨물고. 근데 마지막에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데 와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 쏟아지는 눈물 어떻게 참아.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오늘 안 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사실. 근데 쉽지 않네요. 올해 폈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40 몇 살이지? 43살이지. 올해 호동이가 제일 은퇴 빨리 했어 실은. 나는 아직 씨름 은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때 저녁이야. 나는 언제 포기할지 몰라. 아니 왜 나는 지금 해가지고 있어. 하고 있다고. 열린 결말. 아직 은퇴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22년도에 팀이 우승을 했다는데 그게 첫 우승이라고? 데뷔 이후에 아마추어 때는 우승을 많이 했거든. 근데 정작 프로에서는 우승을 못했어. 프로답지 못했네. 아 진짜 모르니까 막 던질 수 있는 거야. 나 진짜 어느 정도냐면 스포츠를 모르는데 추신수는 알아. 우승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 정말 프로 생활 내가 이것 때문에 야구를 했지 그런 생각이 바로 들지. 그리고 이제 프로 생활을 20년 넘게 했지만 딱 그 시간 동안 다 보상받은 느낌? 근데 그 해 다 씹어 삼켰어. 홈런 100개 치고 그리고 막 출루 막 500번 하고 그 도루도 막 50도루 하고 그래도 우승이 줬나? 야 근데 홈런 200개는 좀 심하다. 아니 그것 또한 역사에 남으니까. 근데 기록이라는 거. 근데 모르겠어. 나는 아직까지도 우승인 것 같아. 야구는 팀 경기. 왜냐면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면 나는 돋보이지만 팀은 없잖아. 진수는 그러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있나 없나? 나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오!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오! 여기 있는데. 있다! 그래 내가 그 방송도 봤어. 내가 그 방송도 봤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어. 있어 나. 있어 나. 그런 한번 해보자.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홈런을 쳤어. 그럼 홈런 친 선수는 잘했어. 홈런 친 선수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하지만 내가 보는 야구의 관점은 홈런을 칠 수 있게 도와주는 앞과 뒤가 있기 때문에 친다고 생각해. 멋있다. 그래 서모 씨는 어시스트 이런 거 아예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 다 내가 공을 볼링공처럼 생산해서 던져.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대. 일반적으로는 우리 뭐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경우 팀의 경기니까 신수가 얘기하는 게 맞지. 이제 팀이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영광이고 한데 간혹 개 중에 유독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이수비. 유독 거의 일반적으로는 팀이 더 위대해. 그렇지. 그러나 아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 명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은 가끔 팀보다 위대한 경우가 있다. 이해해. 천년돌이야 천년돌.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많다. 천년에 있다. 진수 이해해? 나올 거 많다. 아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는 맞아. 그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근데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메이저리그인데 그런 거 일단 우리 또 너무 사랑하는 김병현 선수 있잖아. 김병현 선수는 또 월스 그 시리즈 그 챔피언 반지를 2개를 가지고 있어. 그지 반지 있잖아. 아시아 최초야. 그래서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 가지고 있는 선수들 보면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우스갯소리까지 했냐면 그 월드 시리즈 반지 하나와 내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한 그 7년 계약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난 무조건 바꾼다고 그랬어. 그 반지가
왜냐하면 월드 시리즈 반지는 역사거든. 왜냐하면 그 연도에 우승했다라는 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하잖아. 그 반지 병현이 형 아무데나 막 두고 다니던데 그냥. 햄버거 만들 때 그냥 불판 위에 올라오던데. 진짜. 햄버거 만드는 거 햄버거 집 가면은 막 옆에 막 굴러다니던데 반지 들고. 김병현 선수가 아무 자, 이어서 추추 트레인 운행 일지를 적어왔네. 열차기 때문에 운행 일지가 있어야 되거든. 메이저리거라고 적어놨어 이제. 선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지 않았나? 메이저리거 바로 갔지. 엄청 일찍 갔네. 국내 프로 생활을 안 하고 간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지명을 하기 전에 이제 나의 생각은 굳혔지. 미국으로 도전해야겠다. 어릴 때부터 그 메이저리그가 딱 그냥 아니 그 원래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게 목표였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내가 TV를 보는데 그때 박찬호 선배님이 메이저리그에 계셨거든. 근데 그때 야구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일단 멋있기도 멋있었고 누군가 나한테 그랬어. 저기는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렇지. 그 말 한마디로 한국에서 야구하는 거는 접고 그러면 도전을 해봐야겠다. 세계 최고로. 원래 좀 내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 최고가 안 되면 차라리 꼴등을 하자. 약간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 멋있다, 진짜 마인드 좋다. 그때 어느 팀에서 뛰었었지? 그때는 시애틀 메리너스. 시즌만 16번. 와. 네. 16년은 메이저리그로. 시즌 16년. 근데 초반에는 사실은 그래도 좀 고전을 좀 했지. 그렇지. 이제 뭐 적응하고 마이너리그 생활도 7년 정도 했고. 맞아. 바로 메이저리그 간다. 마이너리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메이저리그만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뭐 밑에 6개가 있어. 6개나 있어? 6개 레벨이 있어. 제일 낮은 레벨이 루키고 그다음 위에가 숄 시즌이라는 있고 그다음에 로우 A, 하이 A, 더블 A, 트리플 A, 메이저리그야. 옛날에 또 있었어? 루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레벨에서 1년씩 다 있어. 너희들 16번 이제 메이저리그를 했잖아. 아시아 선수 최초 메이저리그 홈런 200개. 홈런 200개? 그럼 1년에 300추루. 출루를 300번 한 거야. 막 대소볼을 받던 궁금한 것은 신수가 여러 기록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궁금하다. 괜찮아, 질문. 여러 기록이 있기는 한데 최초, 처음 이런 타이틀에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13년도에 내가 이제 신시내티에 있을 때 1번 타자를 그때 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내셔널리그 최초로 1번 타자가 홈런 20개, 도루 20개, 그리고 100볼넷, 100득점. 이거를 하는 기록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번 타자가. 그리고 300출루까지 그 해에 최고의 1번 타자였다 진짜. 최초에 그 사이클링. 사이클링이라는 것은 한 경기에 홈런, 3루타, 2루타, 안타까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시아 최초가. 그거는 제일 먼저 내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 메이저리그 역사 중에 아시아 선수 중에. 사이클링 그거 할 때 진짜 다 해놨는데 2루타 하나만 없어. 그럼 그걸 노려? 마지막에 뭐였어? 마지막에 뭐였어? 마지막엔 3루타거든. 사실 3루타가 제일 치기 힘들어. 홈런이면 홈런이지, 그치? 3루타는 왜냐면 애매하죠. 3루타를 치려면 일단 달리기도 어느 정도 빨라야 돼. 그리고 라인 쪽으로 공이 가는 것보다 좌중간, 우중간으로 갔을 때가 제일 좋고 어느 정도의 수비에 좀 실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도 포함이 돼. 빠져있거나. 그냥 노바운드로 잡으려다 볼이 빠져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럼 실력하고 운하고 동시에 다 동시에 맞아 떨어진 케이스지. 그래서 그날 사이클링을 할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딱 치고 너무 잘 맞았어. 근데 홈런이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만일에 이 타구가 홈런이 안 되고 그라운드에 있는다면 나는 무조건 3루까지 갈 거야라는 생각을 무조건 했지. 그래서 치는 순간 정말 100%로 100% 나의 뛸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로 해서 계속 뛰었다. 근데 운이 좋게 공이 펜스에 맞고 수비를 지나갔지. 야, 근데 델롬 2루타는 괜찮은데 홈런 치고 3루타 치고 2루타 치고 이제 안타만 남았어. 근데 자중간에 뚫었는데 천천히 뛰어야지. 점수 차는 8점 차이 났어. 야, 이거 이러면서 야, 고민되겠다. 근데 점수 차가 정말 많이 난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정도의 뭐 4점, 5점, 6점 이러면 나는 기록보다는 경기에 다른 플레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보다는 팀. 4, 5점 차이가 나는데도. 그럼 나는 가지. 아니 근데 신수가 2018년에 그 한국인 타자 최초로 그 올스타에 한번 출전했었잖아. 올스타죠? 그게 정말 대단한 건데 그 혜택이 있어 그런 게? 올스타 혜택? 왜 이래서 메이저리그 한다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모아놓는 곳이다 보니까 혜택보다도 기본적으로 선수들에게는 야구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야구 외적인 거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이제 가족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가족을 도와주는 그런 정말 야구에만 집중하게끔. 진짜 딱 일만 하게. 아 결혼기념일인데 바빠서 못 가는 거. 대신 챙겨주고. 아니 뭐 이제 선수들이 요청만 하면 뭐 꽃도 보내주고. 만약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숙녀 캠프 그런 게 있어? 야구 실력 캠프. 장훈 오빠가 가자. 장훈이 가가지고. 그게만 집중하게 뭐 아내는 민철이 형이랑 장훈이 형이 둘이 미국 가가지고 근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야구 숙녀 캠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팀이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것 같아. 경찰들도 항상 상주에서 선수들의 그런 안전 보호도 항상 따라다니면서 매니저먼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 메이저리그를 떠날 때도 기분이 묘했겠다. 한번 할 때도 그랬겠지만. 사실 이 라커룸에 들어가면 라커룸에 유니폼이 그 이름 적혀 있고 번호 있는 뒷부분 있잖아. 그게 다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내 유니폼을 보면서 항상 진짜 나는 항상 특별한 사람 같았어. 왜냐면 이 대단한 곳에 동양인 선수고 그렇다고 내가 정말 누구처럼 막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게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메이저리그에서 내 이름이 박혀 있는 유니폼을 보고 내 라커룸을 걸어갈 때 정말 뭔가 그 하늘에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제 나의 계약 마지막 해의 마지막 게임. 그날 이제 유니폼을 딱 봤는데 그때 내가 제일 처음 라커룸에 들어왔었거든. 그걸 딱 보는데 걸어가는데 그 짧은 거리 한 30m 딱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 딱 느낌은 아 내가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이상하게. 근데 텍사스 팀에서는 또 신수를 잇자는 게 얼마 전에 무슨 상 받았어. 야, 텍사스. 근데 한국에 생활하고 있는데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 텍사스에서 이날 상을 주고 싶은데 시간이 되냐. 멋지다. 아유 내가 맞춰야지.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는 그래.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있을 때보다는 없었을 때 나오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한단 진짜 말이야. 멋있다. 그래서 지금 팀을 떠난 지가 5년이 됐는데도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주고 맞아. 불러주고 그리고 상을 준다라는 게 그게 마크호츠상인가 약간 공로상 같은 거야. 팀에 헌신한 사람. 헌신한 사람. 그러면은 미국 집은 어떻게 해? 아직도 있어? 텍사스 집 아직 있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집 있어? 있고 그 저기 응? 저게 집이야? 너무 덥죠? 웰컴 투 텍사스. 트루 패밀리 하우스. 근데 집이 5,500평? 집이라고. 여기는 포멀 다이닝 룸이에요. 가정집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의 와이너리. 우와, 와이너리 있어. 이게 안에가 냉방이 되다 보니까 되게 시원해요. 지금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온도가 다 맞춰져 있고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의 중앙부, 중심부, 키친과 이제 리빙룸이 나와요. 집 안에 여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저 집에 200명 살아? 영화관이야? 5명 살아? 집에 시어터가 있어? 대박이다, 신수야. 신수가 헌하다, 진짜. 저희 수영장에도 수영장, 사실 어머.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여기가 연습장도 있어. 기념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쭉 이렇게 박물관처럼 진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장인데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우리 남자애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게임하기 이렇게 PC방 같이. PC방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가면은 저희 남편이 레고 만들고 되게 레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무슨 성지 같은 곳이라던데. 와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이러고. 그거 하나. 저 집이 저 하나가 아니래. 어? 저 처음 미국에 저 집이 있는데 또 한 채가 더 있대. 그럼 너 1가구 2주택이야? 꿈의 일가구 이주택이네. 와. 두 번째 집은 저 집을 짓고 있을 때 옆집이 있어. 근데 그 옆집은 지금 우리가 있는 집보다는 더 커. 그러니까 집이 큰 게 아니라 땅이 거기는 뒤에 연못도 있고 낚시도 가능하고 집 안에서? 마구간도 있어. 근데 집을 짓고 있는데 외양간도 있고. 그 옆에 이웃이 내가 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일을 하고 왔는데 와이프가 자기야 저 옆집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야구를 하니까 집을 많이 비우잖아. 근데 이웃이 좀 이상하면 걱정이 불안하잖아. 내가 원정을 나가 있을 때. 그러다가 그 집이 어느 순간에 부동산에 나온 거야. 딱 지나가는데 집이 나왔다고 편말이 붙어져. 그렇지. 미국은 편말 붙이지. 그러면 이 집도 사자고.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런 거잖아. 우리가 덩치가 크니까 영화관 혼자 앉기 불편해서 아 어떡하지? 그래 옆자리 하나 더 사. 이런 느낌을 그냥 사는 거잖아. 대충 그런 아니 느낌이잖아.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JTBC 마음에 안 들면 여기도 살 거야? 아니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추추 트레인 운행 일지 메이저리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기부천사인데 야구의 기부천사라는 소문은 뭐 워낙 그치 뭐 유명한데 4년 동안 30억 이상을 기부했다고. 대단하다. 한국에서 뛰는 4년 동안 다 이렇게. 네. 연봉을 다 기부한 거지. 마지막 시즌 연봉은 다 기부. 근데 연봉을 안 받는 거 자체를 나는 기부라고 생각 안 했거든. 왜? 왜냐면 한국에 처음에 올 때는 이제 27억이라는 정말 큰 돈을 받고 왔지. 그리고 사실 1년만 하기로 하고 왔었는데 뛰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 좋더라고. 맞아. 뭐 미국에서도 대화는 항상 많이 하지만 대화가 잘 되지. 우리나라 말로 서로 웃고 떠들고 속 깊은 얘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생들이 정말 친동생 같은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여건에서 야구를 하게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1년 더 하자 2년 더 하자 하다가 이렇게 온 거야. 너튜브 보니까 와이프분이 차 신수 몰래 팔아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 그냥 차가 아니고 그 벤틀리 그거. 아니 뭐 싸울 일은 사실 아니지. 뭐 싸울 일은 아니야. 우리는 완전 이혼감 아니야? 진짜 몰래 한 거야? 아니면 조금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미국을 이제 출국하는 날 마중을 나오더라고. 근데 마중 나가는 모습이 조금 느낌이 좀 쎄해. 뭐 있다. 근데 자기가 내 차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해? 시동 걸어줘야지. 그래야지 차가 안 죽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알았어 하고 근데 이 차 근데 팔 거 아니야? 이래도 지금 안 팔 건데. 그럼 그냥 견적만 한번 내볼게. 그 정도만. 잘 다녀오겠습니다. 나 한 달 동안 가잖아. 그 차 시동 좀 걸어줘야 된대. 차? 저기 차? 안 그러면 배터리 나가. 배터리가 줄여. 이거 차. 우리 추신수의 엠마. 시동 걸어줘야 돼. 알았어. 내가 잘 돌보고 있을게. 그래 견적 내봐. 얘기는 했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이 전화가 와서 너 차 팔았냐? 이러더라고. 아니요? 와이프 견적만 내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빵 터진 거야. 그러더니 지금 빨리 너튜브를 보래. 등록증요? 여기. 진짜 파실 거예요? 네. 그거 올렸어 찍어서. 거든요. 차로 봤을 때는 4천 중반이 판매되는 시세예요, 손님들한테.
3천 중반? 아 그거 보고 한 거야? 지금 경매는 아니지. 당근에? 당근은 아니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지만 내가 이제 워낙 바깥 생활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와이프 혼자 키웠거든. 그래서 셋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약간 좀 한가족 부모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그쪽에 그럼 우리 이거 다 그쪽에 기부하자. 그래가지고 기부하고.